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8일 오후 6시입니다. 저는 북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 북한 주민 이렇게 부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권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분리해야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적인 김정은을 편드는 입장에서는 더구나 대한민국의 친구인 일본을 적대시하는 입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다른 존재입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한국 하면 한국 정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만은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입장에서는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문재인과 대한민국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꼭 취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자유한국당이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념적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분이 법률가로서 오래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정치적 상상력과 이념적 정리가 아주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일 갈등 사태를 맞으면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보여준 어정쩡한 태도, 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태도,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선동의 약한 태도, 뭔가 겁에 질린 것 같은 태도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일 갈등은 문재인 정권의 위기지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한일 갈등이 왜 일어났느냐를 쭉 일별을 했다면은 그 책임은 문재인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즉 2016년 12월 탄핵 사태가 한참일 때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불법 설치물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할 때 당시에 문재인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것을 철거한, 불법 설치물로 철거한 중구청을 친일파라고 매도했습니다. 친일파라고. 법을 집행한 사람을 친일파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미 종군 위안부 최종 합의는 외교 적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집권하니까 딱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야 동구청이 그런 군중 선동에 못 견디고 소녀상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일본 정부가 대사를 소환하고 총영사를 소환하면서 당시에 진행 중이던 이른바 한일 스와핑 협상이 그때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그가 약속한 대로 한일 종군 위안부 합의, 최종 합의입니다. 그 최종 합의를 사실은 깨고 그때 만든 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부른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징용공 배상 판결이죠.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문재인 개인의 비뚤어진 이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라고, 외교적 재앙입니다. 이것을 인식을 한다면은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런 점을 따졌어야죠. 전혀 따지지 않고 반일 캠페인에 동참하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야당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일, 반일 캠페인에 동참하는 일종의 이중대 역할을 함으로써 이 지난 한 달 동안의 이 중대한 사태 때 황교안 씨의 발언권이 약해졌습니다. 황교안 씨는 얼마나 자유로운 입장입니까?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차분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어야 됩니다. 반일 캠페인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친북, 반일은 반역이다 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면서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전략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특히 무조건적 반일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자해시키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같은 것은 하지 말자. 이것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공격이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황교안 대표가 그 이름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달 사이에 황교안 대표가 뉴스를 만드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중대한 시기에 뉴스를 만들지 못하는 정치인은 자격 상실입니다. 무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다, 반일 선동은 안 된다는 여론이 전례 없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은 관제민족주의에 대한 저항 또한 크다는 사실입니다. 선동 언론이 이끌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 시민층의 반발로 서울 중구청이 시도하던 노 자펜이라는 현수막 걸기가 좌절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합니까? 황교안 대표는 깃발을 올려야 될 때 깃발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줄곧 1등을 달리다가 상당 차이로 이낙연 총리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계산으로는 이 반일 선동이 너무 강하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 편성하는 게 유리하다. 여기에 맞서다가는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계산했겠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왔습니다. 거꾸로 나왔어요. 대세에 편성하면은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일 선동이라는 것은 역사의 대세가 아닙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반동이에요. 그 반동에 편성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지만은 곧 사람들이 맨정신을 차릴 때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정치는 적과 동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싸워야 동지가 생기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은 적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다시 이 스탠스를 재조정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즉,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핵심 소재의 수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뺐지만은 실제로 무역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일종의 탈출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즉 추가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 정부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본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빼는 결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유보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이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체제의 열쇠를 빼서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일종의 최후 통첩성 이야기를 한 마당에도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한 입장을. 개별적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당론으로 채택을 해야죠. 그리고 정식으로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미 군사보호협정을 만약 파기한다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김정은 편으로 보겠다. 국민 편이 아닌 존재로 보겠다.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보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은 박수를 받을까요? 욕을 먹을까요? 그래도 욕을 먹을까요? 이것까지 욕 먹느냐, 박수 받느냐 계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더구나 황교안 대표는 한일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이냐, 징용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건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금전적 부담을 하고 풀어야 된다. 일본에는 일종의 도덕적 사과나 인정을 요구를 하면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보관을 내놓았는데,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것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가니까 대법원 판결을 뒤엎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존중해야 됩니다. 동시에 청구권 협정은 더 존중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구권 협정은 1965년에 맺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53년 동안 별탈 없이 쭉 양쪽 국가가 그것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걸 이 대법원 판결로 뒤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사이 한국 법조인들 교육 상황을 알아보니까 국제법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제법 교육을 거의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외교관은 국제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저런 엉터리 판단을 했다고, 판결을 했다고 흥분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국제조약이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다는 것은 국내법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좋든 싫든 청구권 협정 문안대로 통상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학자들이 배우는 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이 라틴어의 법언이 바로 갈 길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청구권 협정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정부가 금전적 문제를 해결한다. 일본에 또는 일본 기업에 넘기지 않는다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 해결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것보다는 황교안 대표가 제시하기가 쉽다. 그렇게 했을 때 리더십이 국민들에 의해서 공인받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